원피스에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의지의 힘을 패기라 정의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몸의 패기를 휘감아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을 무장색 패기라 부릅니다. 무장색은 사용자의 내구력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공격력을 높여주면 물론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 자유자재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전투에서의 생존력과 공격력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달인들은 심지어 전신을 무장색을 둘러 경화할 수도 있다고. 온몸에 무장색을 휘감을 수 있는 전투의 달인, 오로지 실력만으로 말단 해병에서부터 시작해 해군지 5 지부의 기지장까지 오른 인물, 해병 베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르고는 기지장을 맡았을 정도로 초인적인 치술, 육식에도 조예가 깊었고 강력한 무장색의 패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요. 전투 방식 자체도 열매의 능력 없이 오로지 무장색을 강화해서 싸우는 무투파 그 자체. 작중 처음으로 전신 무장색을 선보인 무장색 패기의 고수인데요. 전신 무장색 하나만으로 보면 세계관 내 최상위권으로 언급될 정도로 강인한 해군이었습니다. 정의가 얼마나 옳든지 상관없다.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은 해병들에겐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높고 신사적인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규율을 어겨 좌천당한 해병이 모이는 무법 집단, 막무가내를 기풍으로 삼은 G5 해병들조차 베르고만은 믿고 따르는 모습, 존경받는 리더 그 자체였죠. 독자 질문 코너에서 오다 작가는 해군의 코트는 관철하고자 하는 정의를 상징한다고 했지만 특이하게도 베르고는 다른 장교들처럼 정의가 적힌 코트를 걸치지 않고 깔깔이를 입고 있는 모습,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과 시민들에게 보이는 친절함과 달리 정의감이란 신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해군의 모습이었죠. 그의 진짜 실체는 칠무에 도플라밍고가 이끄는 돈키호테 패밀리 5인방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죠. 베르고는 패밀리가 해군의 심한 스파이였던 것. 원작의 시점으로부터 31년 전 뒷골목에서 트레볼 디아만테 피카와 어울리다가 패왕색 패기를 각성한 도플라밍고를 발견하게 되고 다같이 그를 보스로 추대하면서 패밀리가 결성된 것이었습니다. 도플라밍고의 오른팔을 상징하는 자리, 초대 코라손이 진정한 베르고의 신분이었죠. 특별히 베르고만을 파트너라 부를 정도로 도플라밍고와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도플라밍고가 마음을 열었던 파트너이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던 것이죠. 패밀리가 해적으로서 유명세를 떨치기 전 로신한테에게 코라손의 자리를 넘겨준 뒤 신분을 감춘 채 비밀리에 해군에 입대, 오로지 도플라밍고를 위한 해병, 베르고가 된 것입니다. 극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르고는 신뢰를 쌓는 것을 중하게 여겨 그를 따르는 해병들은 베르고의 배신으로 공격받았음에도 적이 베르고로 변장한 상황이라 여기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베르고는 철저하게 도플라밍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오로지 패밀리를 위한 해병이었죠. 아무런 영광 없이 오로지 도플라밍고만을 위해 움직인 인물. 겉으론 성실한 해군인 척 행세하며 도플라밍고의 왕위찬탈 당시 드레스 로자 측에서 해군에게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시 대령의 신분이었던 베르고가 이를 묵살하며 돈키호테 패밀리가 드레스 로자를 장악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죠. 또한 시저가 생체 실험을 위해 아이들을 유괴했을 때조차 아이들의 실종을 사고사로 위장하는 일을 도맡은 인물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그려지는데 베르고란 인물을 매력적으로 만든 트레이드 마크. 진중한 모습과 완벽한 일처리와는 달리 짠 음식을 뺨에 붙이고 그것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 식사 중이었던 스테이크는 물론 커피를 마실 땐 티스푼을 뺨에 붙이고 있는 모습. 베르고의 왼쪽 뺨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붙이고 있다고. 인조악마의 열매를 만드는 공장에서 칠무에 트라팔가 로와 대결하여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는데요. 여담으로 베르고는 단 한 번의 전투로 패밀리 인기 투표에서 항상 상위권에 들어간 인물이라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롤을 제압했지만 G5의 기지장 스모커의 도움으로 겨우 본인의 심장을 되찾은 트라팔가의 반격, 열매의 능력을 더한 일격필살에 허리를 베이며 패배하게 되는 베르고입니다. 스파이로서 단독 행동이 아닌 패밀리와 함께 있었다면 허무하게 쓰러지지 않았을 테지만 어이없게 단칼에 트라팔가 로에게 쓰러진 직후 전보벌레를 통해 도플라밍고가 하는 최후의 말을 듣게 됩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폭파장치로 섬과 자폭하라는 명령을 패밀리 모네에게 전달. 베르고의 입장에선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파트너 도플라밍고가 섬과 함께 죽음을 명령 내린 셈이었죠. 지시를 내린 후 지금까지의 냉정한 모습과 달리 도플라밍고는 패밀리만을 위했던 베르고에게 수고했다고 덧붙이며 영보스가 베르고를 향해 직접 사과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베르고 역시 그를 이해한다는 듯 만족스런 미소와 함께 저장실 폭발에 휘말리면서 사망합니다.
베르고의 실패로 인해 돈키호테 패밀리의 주사업, 무기나 인조악마의 열매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며 도플라밍고조차 루피에 의해 무너지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무기가 부족해 전쟁이 멈추고 기존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으며 수많은 지역에서 혁명군 세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죠. 변화는 단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미쳤던 것. 특히 사왕카이도 또한 스마일이라는 인조악마의 열매를 공급받아 세력을 강화해왔지만 돈키호테의 붕괴로 인해 스마일의 공급이 중단. 이처럼 패밀리의 몰락은 여러 세력이 가진 힘의 균형을 뒤흔들었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사건의 시발점이었죠. 이상 베르고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